14. 아침 5시는 아직도 캄캄했다. 중앙군 예비대 그리고 바그라지온의 우익군은 아직 까딱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좌익 쪽에서는 작전 명령대로 프랑스군의 우익을 습격하여 보헤미아의 산속으로 격퇴시키기 위해 맨 먼저 고지를 내려가기로 되어 있던 보병, 기병, 그리고 포병의 각 연대가 벌써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수경지에서 뜨기 시작했다. 소용없는 모든 물품을 던져 넣은 모닥불 연기가 눈에 스며들었다. 춥고 어두웠다. 장교들은 서둘러 차를 마시고 아침 식사를 하고 병사들은 건빵을 먹기도 하고 불을 쬐면서 발을 동동 그리기도 하고 사방에서 불 옆으로 모여들어 오두막집의 잔해, 의자, 탁자, 수레바퀴, 통, 그 밖의 가져갈 수 없는 물건은 모두 모닥불 속에 던져 넣었다. 오스트리아의 종대장들은 러시아 군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출동 예보계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한 오스트리아의 장교가 연대 본부 가까이 모습을 보이자 연대는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모닥불 옆을 떠나 뛰어가서 파이프는 장화 허리에 주머니는 집 마차에다 쳐놓고 총을 풀어서 정렬했다. 장교들은 단추를 끼고 군도와 배낭을 차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대열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치중병들과 종졸들은 말을 수레에 매기도 하고 짐을 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다. 부관들과 대대장들과 연대장들은 말 위에 올라앉아서 성호를 긋고 뒤에 떨어질 치중 병들에게 최후의 명령과 훈계와 임무를 주고 있었다. 이윽고 수천 명의 단조로운 발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종대들은 주위에 밀집한 병사들이며 연기며 차차 짙어져 가는 안개 때문에 자기네가 나온 장소도 이제부터 발을 내디디려는 길도 분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움직여 가는 것이었다. 행군 중의 병사는 마치 선원이 성선함으로써 갖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자기의 연대에 의해서 갖춰지고 제약을 받고 이에 이끌린다. 아무리 멀리까지 걸어가건 아무리 불가사의한 미지의 위험한 광야에 발을 내딛건 선원에겐 언제나 도처에 자기의 배의 똑같은 갑판, 똑같은 돛대, 똑같은 닷줄이 존재하는 것처럼 언제나 이르는 곳마다 똑같은 전우, 똑같은 대열, 똑같은 상사인 이반 밑드리치, 똑같은 중대에서 기르는 괴지우치카, 똑같은 상관이 붙어 다닌다. 병사들은 자기들의 배가 있는 광막한 세계를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투 당일이 되면 군대의 정신면에 무엇인가 결정적인 장엄한 어떤 것의 접근을 울리는 만인의 공통된 준엄한 음조가 어디에서 어떻게인지도 모르게 들려와서 병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것이었다. 전투 당일의 병사들은 잔뜩 흥분하여 자기 연대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려고 애쓰고 길을 쫑긋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자기들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꼬치꼬치 캐어 묻는 것이다. 안개가 굉장히 짙어져서 벌써 날이 새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걸음 앞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덤불이 큰 나무로 보이기도 하고 평지가 낭떠러지나 심한 경사로 보이기도 했다. 어딜 가나 10걸음만 떨어지면 사방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부딪힐 것만 같았다. 그러나 각 종대는 여전히 같은 안개 속을 오랫동안 거닐기도 하고 들과 담 옆을 가로지르기도 하면서 낯선 미지의 땅을 나아갔으나 어디에서도 적과 부딪히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은 앞에도 뒤에도 러시아군의 종대가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았다. 병사들은 자기와 똑같은 방향으로 그러나 어딘지 모르는 엄청나게 많은 자기 편 군사가 진군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내심 즐거운 마음이 들었다. 좀 보게 꾸르스크 연대도 지나갔어 하는 이야기 소리가 대열 속에서 들렸다. 굉장한데 어쩌면 러시아의 군대가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을까. 어젯밤에 모닥불을 피웠을 때 보았는데 정말 저쪽 끝이 보이지 않던걸. 꼭 모스크바야 이를테면. 종대 사령관들은 아무도 열로 다가가서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종대 사령관들은 군사회의에서 이미 우리들이 목격한 것처럼 작전 계획에 불만인데다가 기분이 몹시 잡혀 있었으므로 그저 명령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 외에 병사들의 사기를 고무하려는 걱정은 할 생각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전투, 특히 공격을 하려 가는 경우 언제나 그렇듯이 유쾌하게 행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짙은 안개 속을 1시간 남짓 더 행진했을 때 군의 대부분은 발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어나고 있는 혼란과 무질서의 불쾌한 의식이 대열 사이에 번졌다. 이 의식은 어떻게 해서 전염되는지 이것을 판정하기는 지극히 곤란하지만 이 의식은 유별나게 정확하고 재빠르게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세차게 막기 어려울 정도의 격렬한 기세로 번져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만약 이 경우 동맹군이 아닌 러시아 군뿐이었다면 이 무질서에 대한 의식이 전군에 확진되기까지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혼란의 원인을 특수한 만족과 자연스러운 기분으로 고집불통인 독일인의 탓으로 돌려버린 지금 누구나가 다 해로운 혼란이 생긴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그 소시지들이 저지른 것이라고 믿어버렸다. 어째서 멈춘 거야? 길이라도 막혔나? 그렇지 않으면 벌써 프랑스 군에게 부딪혔나? 아냐, 그런 것이 있을 게 뭐야. 만약 그렇다면 한바탕 투당탕 시작했을 거야. 거봐, 무턱대고 출발을 서둘러 놓고선 이제 겨우 출발하기가 무섭게들 가운데에다 우두커니 세워놓지 않아. 이것저것 모두 망할 놈의 독일 녀석들 때문이야. 에이, 제기랄, 그놈의 고집불통은 할 수 없군. 누가 아니래. 나 같으면 그놈들을 앞으로 밀어냈을 거야.
보나마나 그놈들은 뒤쪽에서 움츠리고 있을 거야. 쳇, 먹지도 못하고 서 있어야 한다니 빌어먹을.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비키지 않았나? 뭐 기병이 길을 막고 있다는 얘기던데 하고 한 장교가 말했다. 제기랄, 그 망할 놈의 독일 녀석들 같으니라고. 제 놈의 땅도 모르다니 하고 다른 장교가 말했다. 너희들은 어느 사단 소속이야? 하고 한 부관이 다가오면서 소리쳤다. 18사단입니다. 그럼 왜 여기 있는 거야? 너희들은 벌써 더 앞으로 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밤까지 걸려도 통과하지 못하겠다.